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어제는 제가 영상을 만들려고 이제 몇 가지 자료를 취합을 했는데, 제가 그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좀 약간 중요한 어떤 그런 느낌은 없어가지고 어저께는 그냥 영상을 스킵을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을 만들었는데,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 연준에서 향후에 이제 금리 정책이나 아니면 레포리지 금리에 관해서 단기 유동성 자금을 주식시장에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유동성 자금을 주입을 했었는데, 그것에 관한 플랜에 의해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암호 자산 시장하고 이렇게 연결고리를 지어가지고 한번 결론을 도출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해보시면 제가 보기에 그래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뭐 하나하나 개별적인 뉴스를 이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1회 1비에서 이제 판단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서 포텐셜을 보시기에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이 이제 그런 식의 의도로 저도 이제 준비를 했고, 자, 일단 이더리움으로 이제 알트코인, 모든 알트코인들을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저께부터 그저께 밤부터 해가지고 네오코인이 살짝 이제 반등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얼마나 더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지금 현재 알트코인이 순환매 장세에 들어간 건 맞는 거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알고 보면 박스권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면, 비트코인만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의 이제 상대적 박탈감을 알트코인 지금 매매하는 사람들보다 느끼실 수 있는데, 핵심인 거는 비트코인이 이제 기축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되고, 언제나 알트코인으로 매매해서 이득분 난 거는 항상 비트코인으로 살짝살짝 야금야금 옮겨 주시는 게 제가 봤을 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달러로 해서는 이게 306달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36만 원 정도. 그러니까 오늘 환율 기준에서 1183원으로 이제 1000원으로 기준해서 36만 원을 강하게 돌파해서 지지할 시 62만 6천 원까지 열려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 장세를 보셔야 되고, 또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모든 알트코인들에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세에서, 지금 내가 가진 알트코인 가격에서 2배까지 더 올라갈 수 있는, 100%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향후 시간이 있다. 근데 그 시기적인 것까지 제가 오늘은 예측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현재 이제 업비트 기준에서는 40% 펌핑 알트가 간간히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메이저, 알트코인도 이제 메이저가 있고 준메이저가 있어요. 그죠? 근데 40%씩 갑자기 급작스럽게 원화마켓에서 펌핑이 일어난다는 거는 세력들이 작업치기 되게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펌핑을 일으키는 거지, 이게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이런 펌핑이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주의하시면서 이런 코인들은 뭐 내가 가지고 있으면 탈출할 기회이고 그거를 매집하시지는 마라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말씀드리고, 자, 이제 비트코인 차트로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상 지금 보면 큰 박스권으로 봤을 때 1,500, 상방으로는 1,540달러, 그리고 하방으로는 9,800달러의 박스권, 그리고 중심, 이제 핵심 축으로 들어가서 박스권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1,050달러에서 1,300달러 정도의 박스권, 미온적인 박스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박스권 장세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박스권 횡보 유지나 점진적인 비트코인의 상승세는 사실상 알트코인 매매 찬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미온적인 하락은 사실상 비트코인한테 현재 시점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일단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언제까지 비트코인이 이럴까, 그런 거에 관해서도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연준 FED에서 어떻게 정책을 피냐에 이제 제가 같이 매칭을 시켜가지고 결론 한번 도출해 볼게요. 자, 그리고 CNBC의 어떤 그 여성 앵커가 있는데 되게 얼굴이 아름다우시네요. 근데 이분이 여기 보시면은 브래드 갈링 하우스죠. 리플 코인 이제 CEO인데, 이분하고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이 방송이 이제 방송을 타서 이제 내보내는 게 월요일 날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봤을 때 이제 17일 날 저녁 정도가 될 거야, 아마.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봤을 때 17일 날 저녁 정도에 이 인터뷰가 나간다.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대규모적인 마케팅으로 아마 XRP 장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코인이 과연 몇 개나 될까요? 과연. 그래서 어쨌건 저도 이제 소량 리플 코인을 가지고 있긴 한데 어쨌건 이거는 매매를 잘 안 해요. 저는 지금 가격대에서는. 그래서 이것도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요 근래 이제 각종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신규 코인을 계속해서 상장을 시키는데 온톨로지가 그저께구나. 이게 그저께 저녁에 이게 리스트업이 됐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트레이딩 비를 30일 동안에 이거를 받지 않는다. 이거는 사실상 알고 보면 바이낸스 US에서 이 코인을 밀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코인을 뭐 제가 추천드리고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면을 보면서도 이제 코인 시장에 그러니까 이 개별적인 코인에 관해서 그 세력이란 사람들이 바라보는 입장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다른 측면 하나는 지금 현재의 장세에서 알트코인들 마켓이 나쁘지 않을 거다, 향후에 얼마간에는. 그래서 30일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보는 기준에서도 빠르면은 아무리 빨라도 3월달 말까지는 이런 추세가 계속해서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테더가 지금 400밀리언에서 4.5 빌리언으로 많은 양이 이제 늘어가지고 비트코인을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런 랠리가 비트코인한테 향후에 도움을 줄까? 이런 기사거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읽어보시면은 뭐 뻔한 스테이블 코인이 뭐 비트코인 유동성에 거대하게 지금 공급을 하고 있다.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뻔한 거죠. 이거는 달러의 힘일 수도 있는데 사실상 알고 보면 USDT, 빗비넥스하고 USDC, 서클사에서 찍어내는 어떤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게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핵심 연료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래량이 동반되는 장세이기 때문에 힙소로서 갑자기 어느 정도 9,800달러를 깨지 않는다면, 저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이 장세는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 향후에 돌아오는 뭐 4차 양적 완화가 될 수도 있는 게 아마 7월 달부터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어떤 기사를 보면서 그런 예측을 지금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거랑 비트코인 장세랑 아마 맞물려서 암호자산 시장에서는 아마 거대한 퍼펙트 스톰 같은 어떤 그런 회오리 바람이 아마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이건 뭐 긍정적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죠. 그리고 단기 긴급 유동성 자금, 일명 이제 레포리지, 금리의 상승폭으로 보면서 우리가 시장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나를 예측할 수 있는데, 자,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자, 이게 14일 14일 단위로 이제 기준해서 이 계약이 체결되는데, FED에서 단기 유동성 긴급자금을 주식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계속 인젝션 주사를 주식시장에다 쏘고 있는데, 이 양이 보시면은 30빌리언에서 25빌리언으로 되고, 그 다음에 3월 17일 날부터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20빌리언으로 줄어들어요. 이러다가 4월 달부터 이 단기 유동성 자금을 멈추겠다고 연준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자, 이 얘기가 뜻하는 게 뭐냐? 미국 중앙은행이 매일 레포 시장을 통해 공급하던 유동성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작년 9월 말 초단기 금리 폭등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레포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는 겁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예고한 대로 4월까지는 운용 액수를 줄이면서 개입은 이어가겠지만 이후에는 중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교롭게도 FED의 유동성 공급과 함께 작년 10월부터 지속적으로 올라온 뉴욕 증시는 괜찮을까요? 라는 어떤 기사가 딱 나와요. 14일짜리 기간물 레포의 경우 현재 1회 최대 300억 달러인데 18일부터는 이번 달 18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대 250억 달러를 감축하고 또 3월 3일부터는 200억 달러만 운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레포리지 금리에 관해서 단기 유동 이렇게 축소시킨다는 얘기는 주식시장이 향후에 점진적으로 조정 장세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게 높다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하루짜리의 경우 1회 최대 1,300억 달러, 14일짜리는 최대 350억 달러를 공급하던 것에 비하면 대폭 감소한 액수입니다. 점진적으로 이제 유동성을 줄이겠다. 그런 얘기를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오후 3시께 뉴욕 FED의 레포 운용액 감축 발표가 나오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 소폭 내림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분명히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10월부터 FED의 유동성 공급이 시작된 뒤 뉴욕 증시는 거침없이 올라왔으니까요. 자, 이게 사실이죠. 자, 영원히 오르는 거 없고 영원히 내리는 거 없다. 자, 영원히 2년 동안 하락하다가 암호화폐 장세는 점진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고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조정 장세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월가 관계자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FED의 레포 시장 개입은 어차피 단기 조치였다. 만약에 레포 시장 개입을 중단한 탓에 시장이 흔들린다면 FED는 다른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조치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FED가 유동성 공급 중단과 비슷한 시점에 열리는 4월 말에 FOMC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쳐 동요하는 투자자를 붙잡아 놓을 수 있다는 예상입니다. 4월 말에 FOMC 회의가 있지만 이때 금리 인하는 안 하는데 이때 이제 살짝 떡밥을 때리겠죠. 시장에서 금융 카르텔들한테 이게 떡밥을 때릴 거고, 13일 현재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연방 기금금리 선물 시장의 금리 인하 확률 베팅이 6월 10일 FOMC가 41.9%이고 7월 29일 날 본격적으로 FOMC에서는 53.4%에 달하는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연방 기금금리 시장의 금리 인하 확률을 점치고 있다. 7월달 말에는 이게 시사가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금리 인하가. 금리 인하 하겠다는 얘기에 관해서 이 얘기가 7월 말에 핵심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는 사실상 이때서부터는 말기 이제 그 1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아마 거침없는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4차 양적 완화로 인해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주식시장의 거침없는 횡보가 다시 한번 이루어지지 않을까. 과연 FED는 유동성 공급 대신 기준금리를 인하를 선택을 할까요? 자, 이 기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제가 보는 측면을 이제 제가 글로 이게 단축해서 이제 써봤는데, 금융 카르텔 핵심 놀이터인 미국 주식시장 단기 유동성 자금이 4월 중 중단은 한편으론 암호자산 시장의 왕인 BTC로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BTC의 급상승은 알트코인 사토시가 하락 유도 주의를 요하고 비트코인의 5월 반감기 전후 한 달 극심한 변동성 장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비트코인 박스권 행보로 알트 시즌, 영원한 오름세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항상 장세에 임하셔야 되고, 횡보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비트코인이 지금 횡보하고 있지만 그게 언제까지 횡보를 하겠냐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목동 한의사 부부 비극, 아내 두 아기 살해 뒤 8장의 유서에 남기고 미안하단 말로 이제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기사를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저께. 이 목동에 살 정도고 한의사가 이제 한 명도 아니고 남자분만 아니고 또 여자분까지 두 분이 한의사인데 오죽하면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알고 보면 변호사도 지금 시장에 배출된 변호사가 되게 많아서 일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공무원으로 빠지거나 또다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전향하는 그런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지금 의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내 주머니에만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이 경쟁은 사실상 상층부에 있는 엘리트들까지 이게 지금 전파됐다고 봐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목동 한의사가 한의원을 이제 뭐 그 인테리어를 하면서 내부 공사하는데 그거에 관해서 그 돈을 계속해서 이제 못 대주니까, 업자한테 주지 못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이분이 자살을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원인 자체가 그 얘기인즉슨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의원이 잘 안 굴러갔다는 거죠. 사실상 알고 보면. 예, 여러 가지 의미를 뜻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디레버리징이 필수다. 내가 아무리 목동에 뭐 40평대 아파트 산다고 하더라도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영원한 철밥통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 대다수의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공무원이니까 나는 철밥통이니까 나는 몇 평대 아파트로 계속해서 자산을 늘려갈 거야가 아니라, 저는 지금 시기는 내가 만약에 부채가 되게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파트 지금 있는 거에서 평수를 줄여가지고 지방 쪽으로 더 간다거나 서울 핵심에서 외곽 쪽으로 빠진다거나,
그럴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내 수익이 계속해서 영원할 거라고 그걸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될까요?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디레버리징이 필수다. 이걸 말씀드리고, 그저껜가? 이게 제 아는 친구가 간만에 이제 연락이 왔는데, 그 친구의 이제 언니죠. 언니가 이제 해외에서 시민권까지 받고 되게 오랫동안 살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 영원히 들어오신다고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했거든요. 요즘에 이제 뭐 한국이 헬조선이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른 나라로 이민 간다, 이런 기사도 되게 많은데, 제가 이제 진짜 실질적인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해외에서 돈 있는 한국인들은 지금 현재 진짜로 역이민 중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호주에 사는 사람, 미국에서도 진짜 거기서 사업해가지고 한인으로서 뿌리내려서 잘 사는 사람이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랑 실상이 되게 틀리게 사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세금 내고 그냥 바둥바둥 사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연봉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 비율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높다는 걸 여러분들이 항상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에는 저는 마지막에는 저는 결국에는 한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돈이 기준이긴 하지만 어쨌건 가장 중요한 건, 그리고 2020년 들어서 1월달부터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지어서 1월달부터 지금까지 알트코인부터 비트코인이 거침없는 상승세를 있었는데, 제가 이 마지막에 사진 캘린더를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마지막 정리를, 미국이 이제 향후에 7월 달부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이제 높아지는 거죠, 사실상. 근데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당선을 위한 거고, 이게 결국에는 저는 3차 양적 완화, 이게 시사하지 않을까. 양적 완화를 시사한다는 얘기는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고, 결국에 그거는 또다시 암호화폐 장세한테는 궁극에는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올해가 에피타이저면 내년에는 더 극심하게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줄 거고, 내후년에는 진짜 많은 운태자들이 아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이 짧은 영상 한 가지로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건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제가 빨간색으로 여기 캘린더에 표시한 구간은 어떤 거냐면, 1월달, 2월달, 3월달에는 알트코인 수익률이 사실상 비트코인보다는 높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고, 이 장세가 3월달 말까지, 빠르면이란 말이에요. 빠르면 3월달 말까지는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4월달부터는 증시가 조정이 들어간다. 그 얘기는 연준에서 레포르지 금리를 쏘지 않겠다. 유동성 잔급을 공급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주식시장이 증시가 조정이 4월달 말부터 들어가든 이게 중순부터 들어가든, 그러면 분명히 금융 카르텔들이 4월달 어느 일정 시점부터는 저는 비트코인을 이제 갖고 장난을 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시점이 4월, 5월, 6월 달까지.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갖다 장난을 치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조정 장세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그리고 7월 달부터는 만약에 양적 완화를, 금리 인하가 진짜 나와서 그렇게 돈 값어치가 떨어지기 시작을 한다면, 주식시장하고 암호자산 시장이 동시에 커플링 장세로 아마 향후에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5월달이 비트코인 반감기 전후까지 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영상 하나로 모든 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잘 이렇게 구간 그거를 잘 판별하셔가지고 결론 도출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예를 들어서 뭐 제로엑스가 아니면 일정 코인이 그게 스캠인데 왜 투자하냐라고 친구분들이 말한다고 저한테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개인들이 그거는 평가 못 한다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서비스에 들어가 있는, 여기 이제 리스트업 돼 있는 그 코인들은 이미 미국 금융법에, 뉴욕 은행법에 따라서 상장심사를 다 거쳐가지고 허가 받은 코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여기다 올리진 않아. 이거는 기관 투자가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럼 더 이상 거기다 대고 할 얘기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개 유튜버, 일개 개인들이 그거에 관해서 논하기에는 손댈 수 없는, 저는 그런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올라가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안심하고 그냥 투자해도 가격의 등락폭에 좌지우지 되지 마셔라는 거죠. 여기 올라가 있는 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 그리고 바이낸스 그 선물 거래에 있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코인베이스 커스터드 서비스에 등재되어 있는 코인들 위주라면 저는 안전하고 향후 수년간에 걸쳐서 수익률이 분명히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저런 뉴스를 말씀드렸는데 정리가 잘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참고 정도로만 하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예.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